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6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객관적인 세상일까요? 주관적인 세상일까요? 주관적인 세상. 그죠? 객관적인 게 아예 없진 않지만 주관적으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싶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구성된 김정준 목사 앞에 와 있고 나는 어디 앉아 있고 이런 세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 앉아 있는 우리의 세계의 스토리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에게 소리란 소리는 다 질러놓고 예배 시간 앉아서 그래 난 죄인이야 이러면서 앉아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기 싫은데 예배 끝나고 만나자고 어느 집사님 얘기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불편해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습관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아유 이제 입학 전형이 우리 동생이 시험을 보는데 이러면서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객관적인 세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세계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주관적으로 구성된 세계 안에서 삶을 경험하죠. 그래서 각자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즈음 되면 추수감사주일은 그 교회 절기는 아니거든요.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그 약간 미국의 독립기념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건 꼭 지켜야 되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르게 지키는데 하여간 가을 되면은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이쯤 되면은 메시지가 어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만큼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다 감사하라 이런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객관적인 세계 가운데 감사할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누군가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상대적인 비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박수를 칠 때도 에휴, 우리 아이는 거기 없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라는 것을 대중이 같이 공유하기는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라는 건 생각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감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자, 이제 감사를 시작하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이 되면 저는 감사해라 라는 명령보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세계는 주관적으로 구성된 형태로 경험된다는 거죠. 감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감사가 더 많아진대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제 수업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학부모 상담을 하고 이제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A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야, 선생님이 너 태도 나쁘다고 하던데. 그리고 어떤 B라는 학생은 야, 선생님이 너 칭찬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지식이 다르잖아요. 한 명은 나의 어떤 부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느끼고 한 분은 나의 행동을 되게 지지한다고 느낀다. 그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 니네 너무 수고했으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가자. 선생님이 살게. 그럼 되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했다. 근데 이제 A라는 학생은 이 감사할 일에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줬다고 마냥 기뻐하기에는 어렵죠. 너무 나쁘다고 하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뭐 자기는 뭐 내가 뭐 아이스크림 뭐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이러나 막 이러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선생님이 너 칭찬해서 이런 친구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 뭔가 선생님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주는 행동은 똑같은데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지식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에 감사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당위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향하는 지식에 초점을 맞추면 삶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는 이건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우리는 생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정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이제 여러분 드는 예인데요. 물컵에 물이 반절 들어 있어요. 이 사람은 좀만 더 있으면 물컵이 다 차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건 좀 있으면 물이 없겠네. 같은 현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감사가 그런 영향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의 뇌는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행동하기에 유리하거든요.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정해질 때 우리는 속이 시원해. 우리는 몇 퍼센트는 해야 될 만한 일이고 몇 퍼센트는 안 해야 될 만한 일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편해요.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한 게 좋아요. 앞에 어떤 적이 나타났을 때 얘랑 싸워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판단이 되면 인간 속이 시원합니다. 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도망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순간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빨리 판단하고 한쪽 방향에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대쪽의 이야기를 무시하게 되죠. 너무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안에서 기뻐해야 될 점들을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인정받아 좋다.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느낌 받을 수 있지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칭찬했다. 칭찬을 받으니 더 잘해야 할 것 같다. 내 존재는 이 정도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나에게 칭찬했다. 엄청 부담되죠. 이제 양면 중에 어떤 것을 더 지지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상황에 따른 정서가 엄청 달라요. 어떤 애는 칭찬하면 너무 좋아해. 칭찬은 대부분 좋아하긴 하죠. 네. 근데 어떤 친구는 칭찬은 믿질 않아요.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받아들이면 부담돼. 네.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못된 사람들은 칭찬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친구와 싸웠다. 친구와 싸우면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친구와 싸우면 안 돼! 이러시나요? 그럼 이제 친구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와 싸우면 안 될 거면 친구가 없어야 돼. 그럼 안 싸울 수 있습니다.
삶이 단순하죠. 예. 내 인생에 슬픈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예.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이상적으로 편파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삶이 불편해지는 거죠. 친구와 싸우는 긍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나의 잘못된 점에 친구 잘못을 조심해야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안 싸우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거 있어요. 오해받아서 불쾌하고 나는 그렇게 잘못이었고 억울하고. 근데 친구와 싸웠는데 여기만 집중하면 실제 배움을 못 느끼죠. 근데 또 여기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상하게 돼요. 사실 두 면이 다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관점을 선택할 수 있고, 관점을 선택하면 정서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할 때는 주로 긍정적인 거를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부정적인 걸 무시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걸 무시하면 감사한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크게 억울해져요. 사실 내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엄청 화가 더 납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이 화내면 더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 중에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 있어요. 적당히 친절하셔야 되는데 너무 친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집에서 남편을 잡겠구나 이 느낌 막 오는 거예요. 말 안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잘하고 말 들어주는 사람을 괴롭히는 스타일이실 확률이 높죠. 사람이 다 인격이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게 친절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이제 별로 이렇게 제가 친절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친절하긴 하죠. 제가 친절하긴 한데 뭔가 정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공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상당히 공정한 사람이에요. 아무하고도 친하질 않아요. 근데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별게 없어요. 양면이 다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감사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 일도 없고 심심하다. 긍정적으로는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바쁘지 않으니까 좋다. 힘들게 일하지 않는 오늘이 감사하다. 부정적으로 할 일이 없으면 괴롭다. 친구라도 만나면 좋은데 만날 사람도 없다. 나가 놀고 싶은데 돈도 없다. 예. 둘 다 사실이죠. 예. 근데 삶을 바라볼 때 나에게 이제 그 뇌가 선택해 주거든요.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뇌가 선택해 줘요.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나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들어왔던 교육에 따라 어떤 현상이 되면 뇌가 선택해 줘요. 뇌가 선택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멈춰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사안에 대해서요. 예전에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학교 급식으로 카레가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카레 나와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카레는 저는 항상 맛있던데. 여하튼 카레가 나왔는데 애들이 보니까 와 카레다 하고 막 그냥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 하나가 센 애인데 걔가 지금 대학생 됐어요. 대학생 됐는데 그렇게 인간이 변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해. 중학교 때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딱 들어서 아 나 카레 싫은데 엄청 크게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뒤에 애들이 별로 안 싫어하는 애들이 보니까 아 나도 싫은데 나 조금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분위기 따라 다 조금 먹겠다고.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근데 뭔가 어떤 상황이 되면 뇌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근데 멈춰서지 않으면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을 살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경험하고 있고 객관적인 현실을 살죠. 살기는. 근데 경험하는 건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현실이 내가 느끼는 거는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것 자체가 객관적 현실이 아니고 나는 객관적 현실 가운데 주관적인 일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의 풍부함에 대해서 생각으로 살펴봤을 때 감사할 것들이 발견이 돼요. 아주 근본에서부터. 근데 그걸 찾는 연습을 하는 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도 아니고 떠오르는 생각에 멈춰서 관점을 넓히 볼 수 있는 거. 그 가운데 선택하는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절이 됐는데 이제 감사절이니까 감사하세요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쯤 되면은 뭐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있으실 수도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다 가을이 감사하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을이라고 감사한 게 뭐 있어요? 월급을 1년 내내 안 주다가 가을에 준다 이러면 우리가 엄청 감사할 것 같아. 가을이 진짜 너무 행복해. 가을에 받은 거를 뭐 1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뭐 대부분 경제 활동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일에 감사할 일이 가을에 집중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학교는 입시를 하잖아요. 가을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기가 있는 건 뭐냐면 그 시기에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함께 기뻐하자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2로부터 이어져 온 방식일 수 있지만 추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는 삶의 감사를 돌아보는 시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난 지금 불행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인데 어떻게 감사해? 객관적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근데 삶은 객관적 현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감사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계의 고통에 동참하기. 감사의 관점을 내 안에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사의 관점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던 나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감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를 찾아요. 그러면 유사한 사람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저랑 비슷한 수준의 목사들하고 제가 저를 좀 비교하게 되면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고 이러거든요. 저는 뭐 이제 뭐 바이든하고 제 삶을 비교한다거나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뭐 아이유를 보면서 내가 노래를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잘 하질 않아요 여러분. 손흥민을 보면서 저 이적 시장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비교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비슷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보다 잘 사네? 참 어이없어서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사실 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감사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지하냐? 나 혼자 머릿속으로 감사의 관점으로 생각한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계의 고통의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함께 서 보면 내가 객관적 현실이라고 믿고 있던 현실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실제 세상의 고통 가운데 머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현실이 보이죠. 인간의 고통,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이 우리 삶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선교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부쩍 잘하는 느낌을 받아요. 거기 가서 아이들이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자기도 예수를 잘 안 믿는데. 걔네들이 전한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냐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변화의 요인 중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객관적이라고 여겼는데 다른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보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삶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 세계에는 이러한 고통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 간 순간 현실을 더 투명하게 직면하고 그 직면함은 우리를 감사하도록 이끄는 거죠. 나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세계의 고통에 동참할 때 능력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나라 간 저의 아이가 날 때 장애가 있는 걸 보고
그 아이 이제 물리치료실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갔을 때 그 물리치료실에 전부의 장애가 있는 자녀들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저만 슬픈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덜 돼가지고 너무 슬픈데 거기 있는 엄마들은 다 받아들여가지고 누구 엄마 왔어?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막 웃고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건 일상이거든요. 아주 아이 어릴 때부터 재활 다니고 뭐 이런 걸 이제 일평생 해서 애들이 청년 되고. 근데 저는 그때 내 주변에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장애인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했었지만 그 삶의 현실을 저의 현실로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현실을 부인하고 싶고 그들이 느끼는 일상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사랑부 목사가 되면서 장애를 가진 우리 당사자들과 그 부모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상이 되니까 장애와 관련된 이슈 그 자체가 너무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것과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이슈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되게 한탄할 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삶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연재 말씀드릴 적이 있는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경대학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때 교회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데 저는 이걸 강의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개설 과목 해가지고 장애신학이라는 걸 개설했어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사상 이제 그런 과목을 개설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제가 없고 제가 나오고 그 과목은 사라졌죠. 그 과목을 개설했는데 우리 이제 사랑부 엄마들이 주로 온 거예요. 주로 왔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장애신학에 모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경험들을 이제 막 나눴어요. 네, 세계를 섬겨야 될 텐데. 네. 쭉 나누는데 어머니들 얘기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돌아가면서 뭐 강의는 무슨 강의야 그냥 우리끼리 자리 차지하는 거죠. 방 빌려놓고 노는 거죠.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더 전문가들인데 그냥 공감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웃다가 울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다가 진짜 우리들은 그래도 표정이 밝아. 장애가 우리에게는 고통은 있지만 일상이고 함께 견디며 싸우고 있는데 엄청 어두운 표정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창문도 열고 싶지가 않고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훨씬 더 큰 고통을 싸우면서도 안 슬퍼하는데 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앉아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힘들었겠죠. 근데 뭐에 힘드냐? 그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주관적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분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탐구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어쩌면 그분은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장애신학 두 번째 시간에 그분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안 왔지. 다 치유가 되었죠. 우리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세계에 고통이 많은데 무관심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관심을 가지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쓰긴 쓰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핸드타올, 케이스 그렇네요.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 나는 이게 이름이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혼자 저게 뭔가 이름이 있을 것 같아 이랬는데 핸드타올 케이스네. 그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핸드타올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그 어제부터 2주간 초등 성품 교육의 어떤 실천으로 핸드타올을 쓰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우리 광성드림학교가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그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이들은 싫어하지만 그 진짜 환경 교육에 동참하는 건데 이번에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2주 동안 하시겠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멋지세요. 아예 그냥 없애버려요. 학교에서 이런 거 훈련하면 얼마나 좋아. 매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좀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하튼 이거를 이제 안 쓰기로 했는데 좀 곤란한 게 있어요. 우리가 초등 성품 교육인데 우리 초등 애들하고 고등 애들하고 화장실을 겹쳐서 써. 그래서 고등 애들은 자연스럽게 핸드타올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 교무실에 가서 이런 사정이 되었으니 너무너무 핸드타올을 쓰고 싶다. 그럼 핸드타올을 교실에 갖다 놓고 써달라. 제가 부탁했어요. 생각해보면 재밌죠. 손을 씻고 교실까지 와가지고 핸드타올을 닦고. 그래서 우리가 손수건이나 수건을 가지고 다니자. 이런 걸 했어요. 그럼 제가 우리 관리실장님께 물어봤어요. 이 핸드타올이 우리가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관리실장님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휴지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들죠? 많이 들어요. 핸드타올만 있는 건 아니고 핸드타올하고 변기에 들어가 있는 휴지를 포함해서 50만 원이 든대요. 이것만 안 써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지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에 이제 속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도요. 종이 타올을 1톤 만들려면 17그루의 나무와 75,700리터의 물, 염소 표백제와 각종 화학 물질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편하게 쓰고 이거 한 장 해봤자 얼마겠어 했을 때 실제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오염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핸드 드라이어를 쓰면 되지 않냐. 휴게소 가면 있는 거. 윙 해가지고 되게 따뜻한 거. 근데 그건 이산화탄소 배출이 또 더 심하대. 이거 쓴 만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방법들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통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핸드타올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지식이 생기면 멈칫해지는 게 정상적인 거고 이 지식에 의거해서 그럼 이거 쓰지 말고 손수건 가지고 다니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불편함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고통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면 확장할수록 불편함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편안해도 불평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맨날 이것만 먹는다 우리는. 뭐 더 없냐 맛있는 거 이러잖아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월드비전에서 하는 금식에 동참할 때 안 먹으면서도 감사해요. 실제 객관적인 세계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는 방식을 다르게 함으로 굉장히 다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고통에 동참하는데도 즐거울 수 있는 거죠. 네. 많이 써놨네 제가. 아우 돈 없다. 네가 왜 돈이 없어? 돈이 있잖아.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부족하다는 얘기지. 이런 말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배움이 필요한 카메룬 학교.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학생들. 이 겨울에 연탄을 사용해야 되는 가난한 이들. 탈북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눔을 통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추수감사 헌금을 거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헌금은 교회처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부 훈련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0,000원씩 2번 추수감사 헌금과 크리스마스에서 2번 해서 2만 원 헌금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 애들은 순진하지 않으니까 안 통하니까 이제 그냥 네 용돈에서 내라 뭐 해가지고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초등 애들은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
어느 정도 적립해서 그때 헌금을 하겠다 해서 교육적으로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거 할 때 애들이 내 용돈이 얼마인데 뭐 10,000원 정도에 하고 내면 이 감사할 일이 아닌데, 이 세계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걸 나눈다고 했을 때는 그 나눔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감사절에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감사에 대한 지식으로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헌금이 쓰이는 사용처입니다. 나눔에 대한 지식은 감사를 줍니다. 우리가 카메룬에 교실 많이 지어줬어요. 학교에. 네.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 원래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순간부터 나가 살아야 된다면, 집이랑 다 구해야 된다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겠어요? 대부분 보육원 출신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이유가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터전을 가지고 있는 범죄형의 선배들에게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우리 크로스로드에서 비빌언덕 사역으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 법을 바꿨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24살인가까지 연장해 줬어요. 그 대학이라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체들이 있어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어떠냐면,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독립하고 싶다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독립하고 싶대. 그 돈은 부모가 내고 독립은 내가 하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보육원에서 후원받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말에 이제 감사합니다가 입에 너무 달아 있어가지고 더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후원을 받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 만나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자기는 후원자님들에게 항상 감사 편지를 많이 쓴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그 성숙한 모습에 제가 짠하더라고요. 이 20살 대학교 1학년 아이인데 우리 친구들은 감사한 일을 산더미같이 들어도 무시하고 독립하고 싶다. 세계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의 현실 가운데 있으면, 세계의 욕망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말이야 이 정도 더 해줬으면, 우리 학교가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신기한 일이죠. 네. 제가 춥다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연탄 떼진 않았습니다. 지식이 생기면 보이는 관점이 달라지고 경험하는 주관적 현실이 달라지는 거죠. 탈북 청소년들이 지금은 못 들어와요. 정부하고 관계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탈북 청소년에 대한 후원은 올해까지 하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들이 이제 없어요. 하나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원 탈북 인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무원을 잔뜩 뽑아놨더니 이젠 안 들어온대.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대, 가만히.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세계를 인지하고 같이 동참할 때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죠. 이건 따라할 수가 없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삶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할수록 감사하다. 삶의 고통에 이제 공감하는 것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함께 할 때 엄청 큰 감사예요. 어떤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희생에 동참하는 밴드가 있을 때 이 감사함이 엄청 넘칩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 세계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인간의 고통이 가진 일상성을 인정하고 고통의 다양함을 수용할수록 함께 견디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되게 잘 클 수 있고요, 이러면 막 대박 나고요, 막 이러면 혹하시잖아요. 혹하잖아.
그리고 막 의지가 막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꼭 그런 얘기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이 학부모 이제 연말 되면 이제 간증하라고 하면은 아이 양육하면서 실패했던 얘기, 마음 아팠던 얘기를 하면은 막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한 이유는 뭐예요?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남겨두신 7천 명이 왜 필요합니까? 평생 한 번도 만날 수도 없는 그 7천 명 왜 필요해요? 그 7천 명이 있다는 것을 안 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일의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광성드림학교는 제3세계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하려고 스리랑카에 있는 학생을 이제 만나려고 이제 만나고 그 중에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스리랑카가 완전 독재 정부인데 가족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도 안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이 교체돼도 새로운 사람 났다. 그럼 쟤는 어떤 친척일까?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그 민족성 자체가 혁명을 잘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스리랑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한국 사람들의 위대함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군부 독재 정권을 물리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것처럼 이런 변화들도 있는데 거기에는요 중산층들 힘 있는 사람들이 혁명의 중심이었어요. 힘 다 빠진 왕들을 몰아내는 돈 많은 사람들의 혁명의 성격이 강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군부 독재 몰아내는 거는 민초들의 혁명이잖아요. 우리는 연대하는 기쁨, 연대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함께 할 때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없으신가요? 네. 우리나라를 보고 이제 헬조선이라고 누군가가 이제 밈처럼 인터넷 밈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비싼 등록금, 흑수저, 노력, 금수저, 열정페이, 초양극화, 꼰대, M4 세대, 아프니까 청춘이다, 갑질 뭐 헬조선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스리랑카가 작년에 국가 부도 나고 기름도 전기도 없어요. 헬조선? 진짜? 우리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처장님이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머무시는 그 명절 일부 기간에도 전기가 계속 끊어졌대. 실제로 국가가 부도 나가지고 삶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IMF 구제 금융에 이제 그 도움을 받는 상황을 넘어선 거예요. 상환을 안 하겠다가 선포해버린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는데 잘잘못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 주변에는요 엄청나게 두꺼운 담으로 다 막아져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이죠. 그때도 결혼했었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보다 한 그래도 한 십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이 그 담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마다 거대한 물통이 있어요. 저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이유로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빗물을 받아다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무장 투쟁을 하는 집단이 있으니까 보란 듯이 물하고 전기를 다 끊어놨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이스라엘 편, 팔레스타인 편 아닌데 그 어쪽에 쓰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를 텐데 그냥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제가 잠깐 서본다면 우리 민족이 약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처럼 물론 뭐 하마스의 방식이 잘 된 건 아니고 잘못된 거라는 건 동의하지만 독립운동처럼 뭔가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초들이 단수가 되고 전기가 끊어졌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게 된 거야.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보니까 음식도 잘 먹은 것 같고 예쁜 스튜디오에서 낄낄대면서 진짜 한국 헬조선 아니에요? 갑질 너무 심하지 않아요?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양극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비아냥거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 얘기하는 걸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전쟁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이상하죠.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우리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북한 땅의 현실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우리는 우리의 바운더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고통을 향해 걸어 나가 본 적도 없고 함께 걸어 나가서 연대하고 누군가 손을 잡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불평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관적 현실을 살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바운더리에서 조금 벗어나 보는 연습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늘에서 이 땅까지 못 내려오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인식보다 나는 어려운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나눈다. 이게 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고통을 푼다. 이게 훨씬 감사할 수 있죠.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절기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지식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요청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136편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시편 136편은 일관되게 감사하라를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인데요. 오타났네요. 어제 제가 야자 감독하다가 졸리면서 이걸 작성해가지고 죄송해요. 티가 나네요.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난 감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욕심을 어떻게 채우냐고요. 좋은 일 잠깐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시겠냐고요. 최신 휴대폰 사면 너무너무 재밌어서 갖고 노는데 언제까지 갖고 놀아요? 일주일 갖고 놀면 상당한 인내심이 있는 분이에요. 금방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예쁜 가방을 돈 많이 주고 사시고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 다음 계절 컬렉션이 나온 순간 감사가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걸 샀어야 되는데. 주어지는 감사를 따라가면 우리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깊이 하나님께 감사할 걸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원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감사로 연결되는 시편입니다. 애굽의 포로 시절 출애굽의 고통이 그들의 시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연도하여 고통을 감사로 승화시킨 노래이며 기도에 동참하는 이 시대에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의 자리로 고통에 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끝났다. 이제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럴 때는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때는 감사를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실습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의 관점을 보는 거야. 감사의 관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려움 혹은 나의 일상 가운데 양면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점이고 어떤 게 안 좋은 점인가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잠잠히 한번 바라보세요.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해서 가보세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누구,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과 나의 현실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계의 고통을 인식하고 함께 연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동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동료들.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에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울리는 아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학년 6학년 현장학습, 또 목요일에 1학년 현장학습도 있고요. 중고등과정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해외이동 수업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하는 일상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추수감사 헌금을 통해 나눔에 동참할 때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3세계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의 고통에 함께 연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쓰는 아량을 베푸는 시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많은 행사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교직원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직원들과 교사들이 감사를 쫓아 믿음을 쫓아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훌륭한 점이 있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훌륭하죠. 하지만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들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감사를 찾기 위한 씨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직원들과 선생님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 가운데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연대하는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그 자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들, 교직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감사할 일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데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조건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 줄 알고 객관적인 현실인 줄 알고 내가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잘못이라고 정죄하며 내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 당신의 이름조차도 이용했을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니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고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심 어린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공통에 동참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감사, 하나님 나라 감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학교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명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3개 정도 적고 10,000원 이하예요. 적게 하는 건 괜찮은데 많이 할 필요 없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면 초등 애들은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서 워워해야 되는데 이 중고등 애들은 안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걱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동참하는 게 복이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의 주최로 그 비폭력 대화 독서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 대해 좀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후에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제3세계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위해서 직접 다녀오신 현장 리포터 우리 처장님 모시고 좀 설명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처장님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감사의 또 말씀을 나누는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지난 20년을 또 우리 학교를 되돌아보면은 너무 감사할 일이 또 많고 또 그 얘기들은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금년 한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그 계획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이런 광성 드림 공동체를 또 우리들을 이렇게 사용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척 감사를 드리고 이제 여기 쓴 목적대로 좀 한정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세계 인재양성 이 사역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난 3월 달에 그 태국의 마사라캄 학교 그 홈스테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때 그런 우리 MOU를 맺고 할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좀 지난 학교에서 하셨던 캄보디아 학생 그 입양을 해서 가르쳤던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거를 우리한테 뭐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런 정말 마음 밭에 또 우리 광성교회에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이런 부분도 좀 괜찮겠다. 이런 부분을 마음을 먹고 이사장님도 금방 그게 동의되시고 이사회 보고를 또 하고 좋은 일이다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가 6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면 그래도 상당한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와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또 드리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너무 큰 은혜입니다. 뭐 조금 이제 그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대상이 설정이 좀 안 됐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 그 동안에 뭐 이제 학부모 원래를 통해서 또 이제 또 좀 학교 이게 법인 지원 팀을 통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은 좀 보고를 드렸었는데 상세히 모르실 테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 이제 잘 또 호응이 되셔서 당회에도 보고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또 지난 이제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 선정을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과 제가 그 현장을 가서 그 3명의 학생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또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어떻게 어떤 살고 있는지 어떤 대상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 스리랑카 부분을 우리가 선정했던 부분은 이제 지난 우리 이제 광성교회에서는 교구별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1교구를 했는데 1교구가 이 목사님과 같이 스리랑카를 가게 됐어요. 스리랑카 지난 4월 말에서 5월 첫째 주에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스리랑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그냥 잘 살고 그런 나라는 아닌데 아프리카나 뭐 여러 이런 부분에서 대상을 좀 넓게는 잡았었는데 우선 스리랑카의 우임 목사님이 이제 가심해서 이런 뜻에 의해서 이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제 그 스리랑카 우리 이제 선교사 윤영진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한인 목회를 하세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스리랑카 부분이 먼저 이렇게 접촉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이제 우리 윤영진 목사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이게 처음에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뜬금없이 누구 하나 해줘 아니면 10년간 가리킬 게 이게 잘 이해가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뭐 좋은 일이고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내 뭐 좀 주변에 가까운 아는 사람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그래요. 점점 좀 이제 이런 취지를 공감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이게 보통 간단히 생각해야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온누리교회에서 세운 30년에 세운 올레이션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윤영진 목사님 가시기 전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 이제 윤영진 목사님이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떠냐 이제 좀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그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윤영진 목사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 올레이션 스쿨 거기에서 그 이제 학생을 추천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추천할 때는 우리의 뜻도 잘 모르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추천 어떤 지원서도 안 해줬는데 자기네들이 학교 시험까지 봐가지고 우선 애들을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 이제 과정에 이제 우리가 지원서를 이제 2명을 받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교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좀 그래도 국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 배움의 기회가 그렇게 우리 같이 좀 많지 않는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는 어떤 그런 학생을 데려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줘가지고 좀 잘 양육을 해서 그 나라에 어떤 좀 보탬이 되는 그런 기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국제학교라고 해서 이게 뭐 거기가 맞나 이런 이제 생각을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더욱 현장 방문을 하는 주 목적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학교도 이제 가서 보고 여러 얘기도 나눠보니까 그 콜롬보에서 그 학교는 한 1시간 반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따지면은 좀 더 외곽으로 떨어져서 있는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말이 그냥 인터내셔널 이런 부분이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예요. 돈을 바꾸는 부분이어서 완전히 밑에 이런 층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국제학교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거에 한 중하 중 밑에 좀 해서 완전 하는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한 30%가 학비를 못 내는 이런 부분이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고 그리고 그 학교 자체도 늘 교장이 바뀌고 어려움해서 30년은 됐지만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현재 교장이 한 7년 전에 우리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의미를 가지면서 거기에 이제 그 학교를 다시 조금 더 되살려 놓는 현위치로 되는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그만 넉넉한 학교는 아니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얘기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려올 학생들이 정말 배울 기회가 없고 어떤 부분에 환경이 안 좋은 애들이라고 보면은 그 애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이 좀 더 약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그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 데려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엄청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때 그 애들이 그렇게 그냥 뭐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학교라고 그래도 그런 부분의 애들은 아니고
그 애들이 충분히 그 애들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데려다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거기 가서 좀 충분히 좀 느끼고 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이 풀로 이제 여기서 한 8일 일정으로는 갔지만 여기서 가는 시간이 밤 12시, 11시 20분 비행기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거는 여기 8시 40분이에요. 한국에 다시 되돌아온 날이.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틀이 딱 되고 거기서 풀로 6일을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가 우기여 가지고 일주일 내내 비가 왔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첫날 아침에 이제 4시 20분에 이제 비행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오전 좀 쉬고 오후에 이제 학교 가서 2명 인터뷰를 하고 또 그 다음 날 하루 인터뷰를 하고 셋째 날 새 가정을 방문을 하고 또 넷째 날은 거기에서 캔디라고 한 100km 떨어진 데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비전 스쿨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한 일주일 이런 걸 할 때 하는 사전 답사를 해서 4일째 5일째가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하루 시간이 있는데 그날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그 다음 날은 이제 주일이어서 윤영진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저녁에 오는 일정이어서 그렇게 그냥 어디 스리랑카도 가면은 어디든지 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그냥 뭘 보고 구경하고 이런 측면은 아니고 더 우리가 선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할까 이런 측면에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나라는 불교가 69%, 힌두교가 11%, 무슬림이 7.6%, 카톨릭이 6.1%, 기독교가 1.3%예요. 아주 여기는 이제 불교 국가였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식민지를 450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48년도 우리하고 똑같이 독립을 했더라고요. 독립이. 그래서 이제 영국에 150년 최종적으로 저기를 받아서 문화는 학교도 9월에 시작하는 영국 문화예요. 그리고 영어를 어지간히 다 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니까 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3명 보는 애들은 영어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오면은 영어 선생님을 가정에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 그렇게 그 영어 부분. 다행히 우리가 누구를 데려오든 영어라도 하나 되어야 우리 한국말도 못하는데 더 수업 부분에 좀 부담을 덜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이제 국가부도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이제 안 좋아서 IMF 이제 구제금융을 받아서 완전 국가부도가 선언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IMF로부터 한 16번의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16번. 그러니까 그 나라 사는 거가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면서 우리 자존감 때문에 뭐 이런 독립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IMF에서 없으면은 돈 주면은 그 돈 빚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국가 부도가 나서 더 이제 어렵고 우리 학생 면접을 하는데도 불이 나가가지고 좀 이 공간도 좁고 그러는데 잘 좀 그런 그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 부분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위층이 잘 살고 대체적으로 이제 빈부격 격차가 커서 못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스리랑카 그냥 밥도 못 먹고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닌데 그 빈부의 격차가 엄청 커서 이런 교육의 어떤 이제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꽤 좀 제한적인 그런 현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부분에 이렇게 이제 부도가 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꽤 많이 지금 와서 비자를 내는데도 한 3개월씩 걸린대요. 그리고 스리랑카인들이 좀 그래도 일반 이런 외국인들 동남아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온순해서 우리 그 노동자로 쓰는 이런 부분에도 꽤 그 적합한 이런 부분으로 돼서 한국에서도 많이 그 지금 그 노동자로 오게 하고 그 스리랑카를 돕는 것이 들어와서 하는 거. 스리랑카는 아무튼 외화를 어떻게
북한이 외화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 외화벌이를 해야만이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런 좀 어려운 나라임을 좀 이제 알려드리고요. 이 그 세 명 부분은 이제 이 얼굴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비헨이라는 학생, 에피라는 학생, 스네아라는 학생이 스네아는 지금 15살은 나이는 더 많은데 12월생이어가지고 실제 만 14세예요. 2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기에 우리가 가기 전에 추천은 앞에 비헨과 에피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서류를 받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는 알고 이제 갔고요. 거기가 지금 이제 9학년 이제 7학년이죠. 이제 중1로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우리보다 학기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네아도 그 위에 지금 다닌 부분인데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첫날 비행과 이제 에피에 대해서 면접을 좀 봤는데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아까 말씀드린 영어라든지 이런 걸 잘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우수 학생을 선발을 해서 좀 잘 좋은 부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지원서를 할때 그쪽에서 줄 때 서류에 비해서 좀 추가했던 거는 어떤 부분을 했냐면 이 애들이 여기 와서 뭐 3년, 6년, 4년, 10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어떤 거가 좀 좋은 어떤 스펙입니까? 이런 걸 해서 한국에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가 나중에 이제 어떤 게 결론이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또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는 어떻든 좀 환경이 어려운 나라에 학생을 데려서 이렇게 한 10년 교육을 해가지고 기독인재로 키워서 그 나라에 되돌아가서 그 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좀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서 아니면 또 어떤 큰 인재로 그 나라에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게 이제 내용이 빠져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도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도 어떤 면접 부분에 추가를 해서 좀 가미를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그 애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거를 전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면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12살 거기는 초등학교가 5년제더라고요. 우리는 6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좀 어릿해서 좀 성장하는 애들은 뭐 1, 2년 안에 엄청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도 뭐 그렇게 지금 여기 와서 1년 지나면 엄청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보는 부분에서는 꽤 좀 어린 이런 느낌이 들고 저 애들이 와서 부모 떨어져서 어떻게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공통적으로 세 명이 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2명 면접을 하고 이제 밥을 먹는 사이에 어떤 부분인지 그 교장 선생님이 이 세 번째 애가 우리는 등을 보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그 애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애가 지나가는 걸 그러면서 저 애도 한 애가 있는데 꽤 좀 아주 우수한 애인데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우리 마음도 이제 좀 어릿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왕 멀리 갔으니까 사람은 많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이 학생 하나를 더 그럼 내일 한번 더 보자. 면접을 해서 좀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류는 거기서 면접 전혀 어떤 준비된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면접하고 서류는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추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이제 잘 하고 있고 각자의 뭐 비엔이란 학생은 거기에 뭐 농장 이렇게 하원을 하는 그런 가정에 있고 에피는 아버지가 이제 목회라는 목사님이시고 스네안 여기는 이 어머니 할머니 셋이 살아요. 사는 게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교사이시고 이런 부분에 이제 각자가 좀 뭐 상세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 가서 스리랑카는 나라의 이런 학생들을 그래도 우리가 잘 또 기도하고 해서 좀 교육을 와서 한다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의 의지가 지난번 이제 우리 그 캄보디아 학생 그 수원 기독 중학교에서 했던 학생을 우리가 한번 와서 얘기해서 이제 지금 이 이대 그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받는 그 학생을 좀 여기에 오게 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도 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 학생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어떤 뭐 다른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면은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겨내면서 그 내 걸로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으로 지금 압축된 부분인데 이 교회에서도 꽤 이제 관심들이 많으셔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정균 목사님께서 철야에 또 말씀하셨고 곽승영 목사님 여러 기도나 이런 부분이 좀 잘 해주셨고요. 지난 이 학부모 또 우리 교회는 학교법인 지원팀이 있잖아요. 그 지원팀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 얼굴을 좀 보여드리는 그 전에는 좀 구체성이 없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보여드려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와닿을 수 있으시겠지만 좀 절차가 좀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이 내용은 22일 날 이제 광성교회에서는 주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때 좀 언급을 하시고 우리 또 학교 지원 팀에서 신청서를 좀 작성을 해서 어떤 의향, 홈스테이를 좀 할 건가, 물질적으로 후원할 건가, 기도로 이렇게 후원을 할 것인가, 좀 간략한 부분으로 그 의견을 좀 듣고 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그거 아마 동일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좀 그래도 내가 어느 분야에 이 의미 있는 일에 좀 동참을 하겠다 한 분들이 이제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더 상세하게 홈스테이는 지금 거기에 나가는 거는 6개월, 1년, 1년 반, 2년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범위 내에 또 홈스테이 할 때는 일정 부분에 거기서 그 가정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그 양육 비용이 이런 부분도 얼마를 지원을 할 것인가 지원을 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홈스테이에 대한 것, 물질 후원, 기도 후원 이런 부분을 이제 22일 날 좀 받고요. 최종적으로 10월 29일 날 이제 법인 이사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갔다 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이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학부모님들 의견들도 이런 경우는 누가 더 낫겠다라든지 또 우리 이제 교사들한테도 내일 또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교사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또 교인이나 어머니들께서는 집에서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최종은 29일 날 이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이제 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통보를 해서 한 2, 3개월의 이제 비자 기간이 있고 또 한국어를 좀 익힐 이런 시간. 이 중에서는 한국어를 좀 아는 애도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시니어 선교사로 여자 권사님이 거기 가서 한 5, 6년을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이런 부분에 우리 여기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얘기가 그런 절차로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이제 이렇게 가서 볼 때 보면은 너무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다. 이게 정말 너무 보기에 너무 겨워서 그런 거지. 날씨를 보나 먹고 사는 거나 뭐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정말 제가 이 사는 이런 거가 뭐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지만 몇십 년 사는 부분에서도 그거가 변화된 부분인데 그 나라를 가보니까 그 습도도 높고 그냥 환경 이런 부분들 참 어려운 이런 부분에 있는 애들을 볼 때 인천 공항에 이제 와서 집에 와가지고 된장국 먹고 김치찌개 두 끼 먹으니까 내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거가 모든 것이 감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또 이런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한 명 데려다가 하는 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온 고을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계속 분위기 만들어야지 교회에 이런 또 이 얘기를 또 해서 또 서로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거 또 쉽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뭐 누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보면은 참 이게 좀 한정적인 이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또 의미 있는 이런 일에서 우리가 더 또 광성교회 또 광성드림 공동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난번에 했던 이런 사례를 볼 때 이런 것도 좀 감내해낼 수 있겠구나. 늘 저도 이게 그냥 굴곡이 합니다. 하다 보면 누가 할까? 아니야, 그거 아니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10년 어떤 그 사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단계다. 이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또 하나님의 그 영역 그런 이끄심이 분명히 있겠다. 그런 확신하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앞으로 큰 좋은 또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어떤 이끄심에 순종하며 감사할 뿐이다.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좀 감사함으로 또 잘해서 우리 드림 공동체가 또 든든히 또 세워지면서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런 또 이 학생을 좀 데려서 그 나라에 또 좀 좋은 보탬이 되는 그런 또 기독 인재로 잘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